자, 가자. 이거 유튜브에 올라간다. 이상한 뻘소리는 하지 마세요.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으면 얘기해. 찍어줄게. 단독샷. 단독샷 자주 몇 개 찍어가지고 내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가 있거든. 구독자 몇 명이에요? 응? 구독자 몇 명이에요? 지금 한 240명? 5가 아니야. 내 강의 올라간 것만 1300 동영상이야. 근데 구독자가 230명밖에 안 돼. 아. 야, 너희들 학교 친구들 좀 열심히 꼬드겨봐라. 나도 한 5년 이내로 실버 버튼 좀 받아보게. 실버 버튼 알지? 실버 버튼이 뭐지? 10만 명인가? 10만. 골드 버튼이 100만이야? 와, 골드 버튼을 받는 그날까지 내 유튜브는 항상 열려있을 게다. 그리고 뭐 한 번씩 심심해서 공부 가르치는 영상을 보진 않지. 정승재나 이기상처럼 뭐 뻘소리 하는 그 뭐냐, 짤? 아닌데, 짤이 아닌데 선생님들 건 뭐라 부르지 그거? 썰강. 썰강 같은 건 좀 찾아봐도 강의는 안 보지 너네. 그래, 심심하다고 내 강의를 보고 있는 이상한 변태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한 번씩들 봐. 자, 그리고 여기 첫 페이지 펴봐. 여기 피쌤이래. 아이, 저기 누구냐, 동범쌤이 만들어주는데 치사하게 내 사진을 왜 이렇게 조그맣게 했냐.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자, 거기에 내 연락처도 있고 하니까 요거 보고 한 번씩들 만약에 뭐 숙제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 할 거 있으면 열심히 질문해요. 내가 이제 내일 중으로 해서 너네들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단톡방으로 숙제 같은 거 계속 알려줄 거야. 만약 동범쌤도 필요하다 치면은 동범쌤도 초대하고 그렇게 할 거고. 자, 아무튼 진행합시다. 잡소리는 일단 집어치고. 자, 우리 너희들이 수학 상과 수학 하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전부 다 고등수학의 기초야, 기초. 나랑 하는 수학하의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두 가지만 제외한 나머지 수학 상과 수학 하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고등수학의 기초를 다루게 돼.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자면, 수학 상이라는 거는 제일 첫 단원에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연산들 다 배우고, 이거는 너희들 다들 했잖아, 그치? 그리고 뭐 인수분해라던가 이런 것들 다 배우고, 그리고 굳이 집어넣자면은 그것까지 넣을게. 복소수까지 넣을게. 또는 복소수는 뭐 따로 뺀다 치면, 아무튼 여기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 나중에 배우는 다항식, 유리식과 무리식,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도 결국 다항식으로 만들었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도 결국 다항식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수원에서 나오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도 다항식 얘기가 섞여 있고, 수투에서 나오는 함수가 아예 이름이 다항함수야. 그리고 그 다항함수랑 섞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만들어? 미적분을 만들고, 기하에서도 다항식을 가지고 만들어. 입체도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너희들이 이제 그 수학 상에서 배우는 원이 기하로 넘어가면 구로 바뀌어 있는 것 뿐이야, 그냥. 결국 다항식을 계속 다룰 거야. 그 식을 다루는 뭐 고등수학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2차 방정식, 복소수는 뺄게.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그리고 고차 방정식, 고차 부등식. 고차 부등식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연립 방정식과 같은. 거기에 있는 내용을 나는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함부방이라 불러. 원래는 함수 방정식 부등식인데 한방부 하니까 이상해서 함부방이라 부르는데, 요 녀석이 사실 내가 제일 고등 1학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원이에요. 모든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 함부방에 대한 기초 단계가 돼. 지금은 only 2차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고차 방정식 배우잖아요. 그거는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야. 그냥 인수분해를 연장한 것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저 함부방을 하고 나면은 수학하에서 뭐가 나오냐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나오지. 유리함수, 무리함수, 모든 함수에 대한 방부등식의 기초라고 했으니 역시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저 내용 또 나온다. 그리고 수학 1으로 넘어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우지. 거기에 로그 방정식,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나와요. 오케이? 거기에 또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해. 수초로 넘어가면은 이제 대상인 함수가 3차, 4차 함수로 바뀌었어. 그 3차, 4차 함수에 대한 함수, 그리고 3차, 4차 부등식, 3차, 4차 방정식을 여기서 완료를 짓게 돼. 수학상에서 배우는 고차 방정식과 함께. 그 내용이 결국 함부방에 대한 기초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상위권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마 수학 상은 동범쌤이랑 진행을 하고, 자문세 때는 1, 2월 달에는 내가 이쪽을 진행할 건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진짜 중요하니까 제대로 좀 배워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항상 설명을 할 때, 수업을 할 때 내 수업의 슬로건이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합시다 라고 했었잖아. 그 연습장 나눠주면서. 그래서 저 녀석을 제대로 안 배워놓고 중학교 때처럼 뭔가 외우듯이 접근을 해버리잖아. 그럼 너희들 고등수학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 저기는 진짜 중요해서 제대로 다뤄야 돼. 예를 들어서 너희 수학상 다 했었으니까 근의 분리 기억나니? 어머. 한판축 기억나니? 어머. 근의 분리를 모르면 그럼 근의 위치, 실근의 크기. 아니, 너희들이 기억 안 나는 거지? 안 배운 게 아니라? 그치? 자, 아무튼 그런 녀석이 있어. 뭐 문제 이런 거야.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5보다 크세요. 이런 문제.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으세요. 이런 거. 그래, 새롭다. 자, 아무튼 그런 녀석들 할 때 그 내용이 가장 기초가 되니까 그런 거 잘 기억해놓고 그게 계속 수학 1에서 수학 2에서 계속 너희들 괴롭힐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고등학교 3학년 혹은 빠르면 고등학교 2학년에 배우는 기하라는 파트에 대한 기초 단계가 돼. 여기에서 일단 중학교 도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 다시 한번 필요한 것들은 가지고 올 거야.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만. 그거랑 새로 배우는 내용을 섞어가지고 나중에 3D로 넘어가는 게 기하고 2D에서 끝나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그것까지 해서 이제 수능 범위를 다루게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수학하로 넘어갑니다. 나랑 진행하는 수학하. 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 오늘 배우는 집합의 이제 표현 같은 걸 배울 건데 이 집합이라는 거는 있잖아. 지금은 이제는 뭐 어떤 하나에 대한 기초라기보다는 이제는 범위를 지을 거야. 너희들이 이건 좀 이따 얘기하자. 오늘 할 거니까 어차피. 아무튼 도대체 범위라는 게 뭐지? 범위를 아무튼 정하려고 하는 거야. 좀 이따가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할게. 두 번째, 명제라고 하는 거. 명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다르기는 해. 내가 수학하를 할 때마다 명제를 할 때마다 난 너무 고민이 돼. 내가 수학 선생인가 국어 선생인가. 이게 너희들이 이제 수학이라는 거 하는 거는 논리적인 과목이다라고 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진행을 할 건데 그 논리적 사고의 가장 기초 단계가 돼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유형이나 어느 하나의 과목을 만들지는 않아. 근데 뭔가 나중에 참거짓을 따져가고 할 때 그런 너희들 논리적 회로의, 논리적 사고의 기초 자료가 된다. 그 다음 마지막. 누구 남았지? 유리무리. 유무리는 빼자. 얘는 처음으로 배우는 너희들이 배우는 암기식 과목, 암기식 단원. 오케이? 외우면 끝나는 단원. 근데 거기에서 뭘 하나 좀 가지고 올 거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처음으로 한번 연습해보는 단원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외울 거 외우고 나서 요 녀석을 적용시켜보는 단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원이 뭐지? 경우의 수. 여기 있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역시 대부분이 고2 때 배우는 또는 고3 때 배우는. 물론 이과생들은 확통이 안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확통을 필수 과목으로 집어넣는 학교가 많더라. 이과도 문과도. 아무튼 그래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에 대한 기초 베이스가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기초적인 기본적인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이라면 확률과 통계의 제일 첫 단원이 순열의 응용, 조합의 응용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내용이 시작되는 거야. 결국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배우는 수학 3과 수학 하는 모든 고등 수학의 기초 베이스가 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은 내가 이제 어렵다고 하듯이 수학 상하는 제대로 좀 배워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지금 3번째, 4번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그거야. 우리 학원에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원들이 수학 상하는 막 2번씩, 3번씩 일부러 계속 돌려. 분명히 내가 미적분까지 배워왔는데 또는 수투까지 배워왔는데 여기 고1을 앞둔 상황에 또 수학 상하를 해. 모든 학원들이 다 그래. 내가 저기 서울에서 가르칠 때도 그랬어. 중학교 2학년 때 미적분이 끝난 애가 있었어. 기하까지 다룰까 말까 하다가 이제 다시 2학년 거랑 1학년 걸 다시 한번 돌아가야겠다 싶어서 중3 때 2학년 걸 다시 가르쳤고 고1 올라가기 직전에 고1 걸 다시 했거든, 걔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미친놈이 하나가 있었어. 걔도 다시 해. 오케이? 그거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아무튼 요번 반자물쇠와 자물쇠를 너희들이 어떻게 보내는가가 고등수학의 성적 전체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무튼 가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왜 배운다 그랬지? 그거부터 알고 가야지. 왜 배우는지는 알고 배우자. 집합을 배우는 이유가 뭐였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그렇지, 범위. 여기서 말하는 범위가 뭐냐면
뭐 이제 요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뭐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너희들이 고2, 고3 때 필요한 녀석은 뭐냐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 두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더해서 3이 되도록 하는 경우를 모두 찾아보세요 라고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 그럼 걔는 아무 고민 없이 1과 2요 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냐? 그치?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찾아봐라고 하면은 똑같을 수도 있나요? 막 이런 얘기 하면은 1과 3이요, 2와 2예요 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모르겠다. 중1, 2쯤 되는 애들한테 야, 두 수를 더해서 4가 되는 모든 경우를 다 찾아봐 라고 하면은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 그걸 다 불러봐 라고 하면은 1과 3이요, 2와 2요, 또 뭐 있어? 0과 4요, 마이너스 1과 5요, 마이너스 2와 6이요. 범위가 어디로 넘어갔어 이미. 정수까지 넘어갔잖아. 또는 유리수, 실수까지 다 배웠다는 애들은 더 많은 답들이 나올 거고 합이 1이 된다라고 했을 때 2분의 1과 2분의 1의 합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만약에 너희들이 수학 상에서 복소수까지 다 배워왔다, 허수까지 다 배워왔다, 그러면은 더 많은 얘기들이 등장을 할 거야. 너희들이 이제 모든 수를 다 알고 있는 지금 이 수학 하를 배우는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복소수 전체의 범위, 허수 전체의 범위에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범위들을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항상 실수 전체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1부터 10까지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지어줄 거야. 그때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얘의 이름들만 몇 번 바뀌어 나올 거야. 한 번은 해로 또는 근 또는 한 번은 정의역으로 또는 한 번은 또 뭘로 지역으로, 뭐 공역으로 등등등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올 뿐이에요. 항상 모두 다 집합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범위를 뭐 하겠다? 한정 짓기 위해서 배우는 게 집합이야. 근데 범위가 만약에 내가 여긴 또 이름이 누구누구 있지? 보자. 정우한테 내가 이런 A라는 범위를 내가 딱 던져줬는데 얘는 1부터 10까지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현서한테 내가 이 A라는 범위를 한번 찾아봐라고 했을 때 현서는 막 100부터 99까지, 100부터 뭐 200까지예요 라고 대답을 한다. 누구는 A라는 똑같은 범위를 봤는데 누구는 이렇게 대답하고 누구는 저렇게 대답하면 그거는 범위가 제대로 정해진 거냐? 아니지. 그치? 그래서 범위를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집합이라는 거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하냐면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나는 이제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 거기 책에는 뭐라 나오냐면 집합의 정의 한번 보자. 12페이지 수학에서 집합이란 옆에 괄호 옆에 뭐라고 돼 있어? 명확한 기준에 의한 모임 또는 그 밑에는 뭐라 돼 있어? 12페이지 그 밑에는 뭐라 했어? 기준이 명확하여 모을 수 있는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때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단 기준이 명확하여 모으는데 의견이 분분하면 수학에서는 집합이 아니다. 이 말을 요약을 하면은 집합의 범위가 확실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야. 알았죠? 다른 말로 모호하거나 애매하면은 아니래요 라는 말이지. 알았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일 처음에 뭘 만드냐면 집합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면서 너희들한테 실제 문제에서는 뭐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다음 중 집합이 맞냐 아니냐라는 거를 먼저 물어보게 되지.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거야. 제일 먼저 뭘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뭐 해볼까? 그래. 키가 큰 사람들은 뭐야? 이라고 했을 때 자네 이름이 뭐였지? 희준이? 희준이는 키가 되게 작아. 그래가지고 나도 키가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또 저기 은곤쌤은 키가 작구나. 동범쌤 미안해 은곤쌤 동범쌤 보고 키가 크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하영민쌤 보고 키가 크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대표 원장님 이름 뭐냐? 너네 아니? 아이씨 원장님이라고 하자 그럼. 자 어떻게 이름을 모르냐? 원장님 뭐 키가 크다라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기 정호 보고 키가 크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이름이 뭐였어? 지민이. 아 지민이. 아 미안해.
지민이가 판단했을 때는 나는 이제 워낙 키가 크니까 나보고는 이제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쟤는 키가 너무 커가지고 동범쌤 동생 키 조그맣지 뭐. 영민쌤 키 되게 조그맣지 뭐. 원장님 그래 원장님이니까 넣자. 알았지? 원장님 보고 계실 거야 이거. 그리고 뭐 정호 보고도 키가 크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즉 누구는 요 동범쌤이나 영민쌤 동범이라고 하자. 동범이라는 사람과 영민이라는 사람을 키가 큰 사람으로 넣는가 하면 누구는 안 넣을 수도 있어. 기준이 모호하냐 명확하냐. 아니 물어보는 거야. 모호하니 명확하니. 모호하다 그치? 이러면 집합이야 아니야? 집합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를 한번 옆에 풀어볼 거냐면 바로 옆에 13페이지 거기 씨앗 1 다음 중 집합인 것을 찾아보셈 이라고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 6번까지 있네. 6번까지 밑에 답이 있으니까 답은 보지 말고 한번 잘 찾아보세요.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키가 10m 이상이래. 보기 너무 터무니없다. 1m도 아니고 1m 다 넘나? 다 넘네. 됐냐? 자, 가자. 몇 번 나와. 밑에 답 2, 3, 4번 나와 있는데 2, 3, 4들 다들 나왔어? 자, 근데 가끔씩 몇 번을 주로 많이 물어보냐면 6번이랑 5번. 5번은 지금 보기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런 보기를 만날 거야. 학교 시험에 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또는 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애들이 좀 헷갈려해. 자, 0에 가깝다라는 그 가깝다의 기준은 다르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 이 상태로 보면 그냥 수라고 하면 너희들은 머릿속에는 지금 가깝다라고 하면 이제 실수들이 들어와 있을 거니까 0에 가깝다가 뭐 진짜 0에 가까워서 0점 몇이 된 놈. 그런 놈들만 가까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뭐 1 정도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 지금 모호한 거야 알겠지? 근데 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는 가까운 거는 1밖에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 10도 가깝다고 할 수 있잖아. 1억까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연수도 모호한 거다. 근데 보기 5번에서 만약에 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누구 들어가겠니? 1 하나 들어가겠지. 가장 가까운 건 딱 하나 있잖아. 그럴 때는 또 명확한 집합이 된다. 그거 구분 좀 잘 하세요. 두 번째, 6번 보기는 뭐가 문제냐면 이해는 돼. 한번 나도 그렇게 들어봤더니 이해는 되던데 뭐가 문제냐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구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보자. 얘들아, 축구를 좋아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래. 먼저 물어보자, 얘들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아하는. 이거 집합일까 아닐까? 축구. 집합이야 아니야? 집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은 그래. 근데 학교 시험을 다루게 되면은 너희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학교 시험이 임박하게 되면은 슬슬 한 명씩 갑자기 틀려오기 시작을 하더라.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이과 애들이 주로 그러는데 축구를 선생 좋아한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가 축구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모르는 병신이 어딨어요? 이렇게 물어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이거 좋아하는 이라는 이 형용사를 보고 좀 고민을 해봐. 잘하다, 좋아하다, 가깝다, 크다, 기타 등등. 이런 녀석들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놈들은 다 모호한 걸로 쳐야 돼. 알았죠? 갑자기 그때 가서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알았죠? 됐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그래서 집합이 아닙니다. 아무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 자, 그럼 하나 더. 집합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범위가 애매하지만 않으면 되는군, 명확하면 되는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하시는데, 자, 실제 수학이라는 과목을 지금 고등수학이 아니라 그냥 수학이라는 과목을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집합의 정의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 하나가 더 있어.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안 알려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나는 알려줍니다. 자, 가자. 대상을 명확하게, 이것도 명확인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는 거는 항상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중괄호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 이거는 그냥 표현 방식은 알고 있으세요. 중괄호로 표현을 해서 안에다가 지금 1과 1을 가졌어 라고 했어. 자, 그 1과 1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쳤을 때 A라고 해보자. 그럼 나는 A의 대상들, 구성원들 중에서 하나를 딱 끄집어냈어. 뭐야? 1이겠지. 자, 그러면 너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희준아, 이 1은 어떤 1이겠니? 얘야, 얘야. 구분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때 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라는 말은 만약에 너희들이 미지수로 되어 있는 이 구성원들이 미지수로 되어 있는 어떤 집합 하나를 딱 만났을 때 이걸 보자마자 당신들은 자동으로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A와 B는 달라요 라고 하게 돼. 생각을 해야 돼. 즉 만약에 1과 X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A에 대하여 라고 하면 이거는 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X 값이 가질 수 없는 값 하나 누구? 1은 가질 수 없다라는 거다. 자, 집합이라는 게 나중에 이름이 여러 번 변경된다, 바뀐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해. 해라는 것도 실제로는 해 집합이야. 지금은 우리는 그냥 해 하고 있지만.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라는 2차 방정식의 그는 1과 3 마이너스 해주면 x는 뭐뭐 나와? 마이너스 1 또는 3 나온다. 그치? 그치? 그럼 이거를 해 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중괄호로.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플러스 1이 됐을 때 너희들한테 자 해를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아 이놈의 해는 1과 1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해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 1이에요 또는 굳이 명칭을 하자면 중근입니다 까지는 알려주지. 그치? 1 하나만 대답을 한단 말이야. 근 몇 개야? 하나예요. 실근 하나예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서로 같은 두 실근 뭐 이렇게 부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집합도 마찬가지야. 알았지? 해도 해 집합의 일종이라서 구분을 하지 않고 하나만 얘기했던 것처럼 집합은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강의를 하다 보면 뭐 주변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그 선생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걸 설명을 안 해. 뭐 자주 안 나오니까 설명을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나는 근데 한 5년, 6년 전부터 항상 가르치고 있었고 이 녀석이 실제로 출제가 됐던 게 이젠 3년 전이다. 3년 전 1학년들 대상으로 쳤던 6월인가 9월인가 아무튼 여름 즈음해서 쳤던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이게 나왔고 오답률이 높았어. 왜? 대부분의 설명을 안 하니까. 오케이? 근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오니까 꼭 기억은 해둬야 된다. 알았지? 집합이 수능과도 나중에 연결 짓는다. 아시겠죠? 기초 상식이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물론 내가 6년 전부터 가르쳤다고 했는데 그 해 1학년들 내가 가르쳤던 1학년들도 우르르 다 틀려왔어. 바보들이. 아무튼 아시겠죠? 지금 전국에서 몇 명이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하나 배운 겁니다. 어때? 너무 좋죠? 콧방에 꼈냐 너 지금? 어이가 없네. 자 가자. 아무튼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집합이 도대체 뭐야? 그거는 이해가 됐으니 그럼 집합을 어떻게 쓰는데 지금 내가 막 중괄호로 자꾸 표현을 하겠는데 너희들 집합 자체를 표현을 할 줄도 몰라 지금 현재.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집합의 표현 방식을 배웁니다. 현서 씨, 집합의 표현 방식 몇 가지 썼는지 기억나? 자,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문제집에서 설명하기로는 집합의 표현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나는 2가지만 설명을 하고 하나는 뺄 거야. 일단 뭐뭐 다룰 거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조건 제시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원소라는 게 뭐냐면 아까 집합을 중괄호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은 그냥 넘어갈게. 반드시 표현해야 돼. 집합은 중괄호로 반드시 묶어줘야 돼. 그때 이 안에 A와 B가 들어갔어 라고 했을 때 그 A 그리고 그 B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이름을 뭐라 불러주냐면 원소라고 불러요. 얘도 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집합의 이름을 내가 A라고 불렀을 때 A의 원소 몇 개? 2개. A의 원소들 누구누구? A와 B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인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직접 나열해가지고 보여주는 방법. 오케이? A라는 집합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1과 2와 3과 4와 점점점점 어디까지? 10까지를 가지고 있는 A라는 집합. 명확하게 누구누구 들어가 있는지 알겠지? 물론 점점점으로 생략하긴 했지만. 됐죠? 하나 더. 두 번째,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책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12페이지에 거기 제일 위에 거 수학에서 집합이랑 그 바로 밑에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하고 있니? 기준이 명확하여. 여기서 말하는 기준을 다른 이름으로 조건, 뭐 특징, 규칙 등등등으로 불러줄 수 있겠지. 그 기준을 조건이라고 불러서 아까는 원소를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 원소들의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보여주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10 이하의 자연수요. 또는 누군가는 10 이하의 양의 정수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1과 10 사이의 정수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지금 내가 그 한글로 얘기했던 그 녀석 그게 바로 조건이고 그거를 여기다가 써서 보여주는데 조건제시법은 쓸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을 줄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못 읽는 사람들은 없거든. 근데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못 읽어서 틀려와. 그래서 지금 내가 알려줄 때 읽는 방법을 지금 확실하게 좀 알아놔. 표현 방식은 일단 어떻게 됩니다. X 바 막대기 X 바. 근데 그거를 읽을 때 너희들은 를 원소로 갖는다 라고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뭐가 나와? 조건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됐니? 이게 조건제시법. 자, 그러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 어떤 예시를 들어볼까? X는 3의 양의 배수 라고 예를 들어보자. 또는 그냥 배수라고 하기도 한다. 자, 어떤 집합인지 명확하지?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원소날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3, 6, 9, 12, 점점점점. 그치? 끝없이 계속 증가할 거야. 여기까지 됐음? 자, 다시. 뒤에 있는 녀석은 또 어떻게 읽어주냐면 뒤에 있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이 아니라 만족시키는 모든이라고 읽어야 된다. 알았지? 만족시키는 것들 몇 개만 갖는 게 아니라 만족시키는 것들은 전부 다 갖는 게 조건제시법의 약속이에요. 알았죠? 나중에 너희들이 여기는 사회권반이잖아. 사회권반 공부 잘하잖아. 수학 좋아하지? 그치? 그렇지. 수학 좋아하는 애들만 몰려있는 거니까 뭐 할 거야? 내가 어려운 문제 몇 개 가지고 올 거야. MPZ 너무 쉽고 RPM 너무 쉬워서 어려운 문제 몇 개 내가 갖고 올 건데 그때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할 거예요. 아마 당장 다음 주 언제냐?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 때 내가 좀 어려운 거 좀 가지고 올 거야. 알았지? 어이 벌써 졸려. 아이씨. 잠바 벗어. 그리고 저 뒤에 뭐 있어? 저 긴 키다리 책상 있잖아. 저기 가서 서서라도 듣던가. 그리고 저기 카메라 밑에 칸에 뭐 있냐? 저 나무 박스 같은 거 보여? 저기 안에 뭐 먹을 거, 씹을 거 있으니까 저거 씹으면서 좀 들어. 잠 좀 깨게. 알았지? 내가 너희들 졸릴까봐 저거 항상 냅두고 있으니까 좀 먹어. 바닥에만 버리지 말고. 내가 저거 사느라 내가 전에 좀 심할 때는 학생 너무 많아서 그때 한 달에 200만 원어치 내가 너희들 한 달에 200만 원어치 마이쮸 사봤냐? 내가 돌아볼 것 같은데 애들 식사는 하지 마. 저걸로. 식사는 하지 말고 졸릴 때 하나씩 까드세요. 알았죠? 아예 수업 시작할 때 이만큼 냅두고 시작하는 애들 있던데 그건 좀 아니야. 알았지? 자, 가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뭐 3의 양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x를 원소로 갖습니다 라고 읽어줘야 돼. 됐음? 어려운 문제들에서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 더 C라는 집합도 한번 조건제시법을 한번 표현이나 해보자. 자, 어떤 게 있냐면 x바 x를 원소로 갖는다. 어떤 x? x는 음수. 음수를 원소로 갖네. 근데 어떤 x? x는 자연수. 말이 돼? 안 돼? 말도 안 되지. 그 말은 C의 집합을 한번 원소날법으로 표현을 해봐. 어떻게 돼요? 뭐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텅 비워두면 되겠지.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옛날 사람이 배울 때는 이런 표현 방식도 있었어. 공집합을 이렇게도 이런 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
근데 요즘은 이런 표현 방식 자체가 사라져서 너희들은 이런 표현 방식을 거의 안 쓰게 되고 뭐만 쓰게 되냐면 장만월 씨, 요 기호. 오케이? 요 기호를 이제 뭐라고 불러주게 되냐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이렇게 불러주고 이렇게 써주고 한글로는 파이라고 읽어줍니다. 오케이? 원주율의 파이랑 똑같은 파이. 그리스어에도 뭐가 있어? 대문자랑 소문자가 있거든. 대문자가 이거고 소문자가 이거야. 시그마도 대문자가 이거고 소문자가 이거야. 뭐 기타 등등. 알았지? 베타도 뭐가 있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 이게 맞나 모르겠다. 아무튼 파이는 어떤 거? 아무것도 없는 집합. 그래서 아까 요 기호를 가지고 보면 분명히 집합은 집합인데 안에 어때? 텅 비어 있지. 그래서 빌공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한글로는 공집합이라고 읽어주고 기호로는 저 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음? 자, 우리가 벌써 어디까지 배운 거냐면 13페이지, 12페이지에 있는 거 거의 한 80%는 거의 다 끝났어. 이제 구성 순서만, 설명 순서만 살짝 뒤집어 놨을 뿐. 여기까지 됐니? 됐음? 자, 계속 가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가 하나 더 물어보자. 윤호지, 너. 네. 윤호야. A라는 집합에 원소 몇 개니? 어떤 집합? A라는 집합 요거 10개. 10개요. 지혜? 지혜야. B라는 집합은 원소 몇 개니? 많아요. 몇 개예요?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 없어? 몇 개라고. 숫자로는 대답할 수 없다, 그치? 그럼 정호야. C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니? 없어요 라는 걸 수로 표현을 해봐. 수, 없다. 0개. 그렇지? 자, A라는 녀석은 원소의 개수를 세어봤을 때 분명히 몇 개예요? 10개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고 C라는 녀석도 원소가 몇 개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0개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얘는 몇 개예요 라고 했을 때 수로 대답할 수는 없다. 그치? 그치? 우리는 분명히 수학이다 보니까 수를 가지고 계산한 걸 뭔가 배워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뭐라도 찾아보는 거야. 원소의 개수라도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기호로 만들어 놨어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기호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C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 여기서 N은 number of. 오케이? A라는 집합의 number. 원소는 몇 개냐? 10개요. 여기도 뭐 C라는 집합의 number of. 뭐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0개예요. 근데 B라는 집합은 없잖아. 없는 경우는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표현 NB라는 표현 방식 자체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처럼 이 NA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면 유한집합이라 부르게 되고 B라는 집합처럼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없는 녀석을 즉 무한히 많은 녀석을 무한집합이라 불러. 오케이? 그러면 C라는 녀석은 0개예요 라고 대답을 했지. 그럼 C는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 상식이다. 알아둬라. 유한집합 속에 무한집합이 포함되어 있다. 즉 공집합도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야. 알았지? 0개라고 셀 수는 있으니까. 0개라고 해서 셀 수 없는 게 아니잖아. 오케이? 자, 가자. 여기까지. 그게 바로 여기 13페이지에 있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여기. 그리고 거기 밑에 6번에 공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으로 파이 또는 중괄호로 표시한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놓은 이런 표현 방식은 거의 안 쓴다. 알았지? 거의 파이로만 표현을 할 거야. 알았죠? 네. 여기까지. 어때? 쉽지? 네. 자, 재미는 없지? 명제까지는 좀 그럴 거야. 명제라는 단원까지는 좀 많이 재미없을 거야. 이게 너무 주절주절 한글로만 주절주절 설명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문제도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자, 너희들이 이제 4위권 반이니까 개념 설명 호다닥 해버리고 좀 난이도 높은 걸로 좀 넘어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디 하나만 좀 넘어갈 거냐면 쉬었다 갈래? 대답이 없으니 그냥 갈 거야. 자, 가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뭘 배우고 있는 거다?
왜 배우는 거다? 범위.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집합도 범위고 B라는 집합도 범위고 C라는 집합도 범위다, 그치? 그럼 범위들이 2개, 3개씩 등장했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집합 하나 예를 들어보자. 수들의 집합 중에서 자연수의 집합, 정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 무리수의 집합, 그리고 뭐 있냐? 실수의 집합. 뭐 그리고 복소수, 허수 기억나는 사람들은 허수나 복소수의 집합까지. 그때 자연수라는 집합이 정수라는 집합 안에 어떻게 돼 있어? 포함이 되어 있겠니? 맞죠? 근데 유리수라는 집합과 무리수라는 집합은 어떻게 돼? 둘이 만나니? 안 만나. 겹치는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유리수이면서 동시에 무리수라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지금처럼 이제 범위들이 만나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안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이런 거랑 이런 거. 그치? 지금처럼 집합을 한 집합이 다른 한 집합을 포함을 하는 이런 경우가 좀 독특한 경우라고 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 집합의 포함 관계라는 걸 하나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집합의 포함 관계를 배우고 나면은 누구 하나 더 배우게 되냐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걸 하나 더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누구 하나 더 부분 집합의 개수까지 하고 나면은 마칠 거야. 자, 지금 여기부터는 이제 속도를 좀 낼 거야. 아무리 수학을 처음 하는 당신들이라도 오늘 좀 반응을 보아하니 잘 알아듣는 것 같아. 설명 되게 느리네.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쉬었다가 속도를 조금만 낼게요. 알았죠? 자, 아무튼 잠깐 쉬었다 할 거고 저기 시계로 9시 5분까지 들어오세요. 5분에 시작할게요. 알았죠? 아무튼 헛소리 그만하고. 자, 아무튼 마무리 짓자. 자, 지금부터는 이제 속도를 조금씩 낼 거야. 내가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말이 좀 빨라. 잘 들어. 거의 유튜브 1.5배속 같은 느낌일 거야. 재밌어. 나 혼자. 자, 가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볼 거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놓고 봤을 때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자연수고 B라는 집합이 정수라서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안에 포함된다라고 해보자. 수학은 간결함을 원해요.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 한글로 주절주절 설명하고 영어로 설명하기 귀찮아.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의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거야. 그 기호가 이 기호야.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이런 기호도 만나게 돼요. 요 두 개를 좀 구분을 해놓자. 자, 여기 있는 기호는 이 방향, 열린 방향 쪽으로 포함이 되는 건데 얘는 이 집합이 여기 있는 집합에 속해 있다, 포함된다라는 말을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뭐냐면 집합 안에 뭔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라는 것이 집합 안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요걸 가지고 나중에 학교에서 항상 시험에 내는 문제를 뭔가 하나를 만드는데 그 문제에서 너희들이 좀 어려워하고 그걸 나는 오늘부터 바로 보여줄 거야. 너네 반은. 알았지? 아무튼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포함 관계에 대한 문제가 집합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문제에서 나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도 나올 텐데 결국 포함 관계를 계속해서 물어볼 거야. 포함 관계를 풀 때 그 풀의 방식은 뭐가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이 돼요. 자, 고등 수학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 다시 다른 말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고등 수학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 중 98%. 그럼 나머지 2%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필요 없이 풀려버리는 문제야. 오케이? 그만큼 집합의 포함 관계를 푸는 도구로서 벤 다이어그램만 쓰면 돼. 그래서 나는 집합의 표현 방법을 보면 거기에 교재 아까 앞에서 봤던 사람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과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게 틀린 거는 아니거든. 근데 여기서 설명을 할 게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문제 푸는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 돼서 나는 여기로 빼왔어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이 뭐냐면 동그라미 난 네모와 같은 도형을 가지고 집합의 포함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 방식. 그걸 벤 다이어그램이라 부르고 B라는 녀석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A라는 집합은 그 안에 쏙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녀석을 표현을 해본 거야. 됐지? 누가 봐도 A가 B 안에 들어가 있잖아. 눈에 보이잖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기본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 거야.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녀석의 정의를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고등 수학을 벗어난 대학 수학 과정을 살짝 가지고 오면 이런 기호가 등장을 하는데 이 기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all, 전체,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요런 기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이, 명제 안 배웠으니까. 요렇게. 자, 이걸 어떻게 읽어주냐면 A의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원소는 B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야. 당연하지 않냐? 얘들아, A라는 녀석이 1, 2를 가지고 있어. B가 A를 포함을 하려면 다른 거 더 가져도 되지만 1, 2는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아? 이게 너희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어려운 문제로 갔을 땐 너무나도 당연하게 틀려와. 어이 쌤 헷갈렸어요. 뭐 이러면서. 어이? 그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때 뭐야 졸라 쉽네 하면서 넘어가지 말고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내가 강조하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해놔. 근데 얘는 너희들이 뭔가 정의를 외운다거나 증명을 외운다거나 하는 것처럼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흰색으로 썼지. 이건 그냥 의미로 너희들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자, 다시 A가 B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 누구? A. A의 원소들을 전부 다 누가? B가 가지고 있어주면 돼. 알았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서로 같은 집합을 설명을 해볼 건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가지고 딱 봤을 때 짜라란 A 그렸어. B 그려봐. 똑같이 따라 그리면 되지. 그럼 이걸 한 방에 그렸다 치자. 그때 너희들은 A라는 집합의 원소를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핑크색으로. 여기에 있는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있는 이 원소는 B에 포함되냐? 네. 여기에 있는 A라는 원소는 B에 포함되냐? 네. B가 이거니까. 여기에 있는 A라는 녀석에 있는 A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 얘는 B에 포함되니? 네. 어디에 있든 A의 원소 전부 다 뭐 어때? B에 포함되니? 네. 근데 이번에는 B라는 녀석의 원소를 내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여기 있는 B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는 A에 포함되니? 그만 물어볼게. 다 포함된다, 그치? 그러면 다시 A라는 녀석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B에 포함됐으니까 A가 B에 포함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맞잖아. 그놈이 정의였으니까. 하나 더. B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A에 포함됐니? 네. 그러니까 B도 A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리고 둘 다 만족하니 안 하니 얘는? 둘 다 성립하잖아. 모두 다 성립하는 경우를 우리는 AND라고 얘기를 하지.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놈의 정의는 A라는 녀석도 B에 포함이 되고 B라는 녀석도 A에 포함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둘 다 서로 포함을 할 때 그때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좀 이따 풀기에 앞서서 하나만 딱 설명하고 문제 풀러 갈게. 너무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아. 자, 아주 중요한 성질 3가지만 딱 얘기를 해보자. 잠깐만. 자, 어떤 중요한 성질들 3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A라는 녀석이 B에 포함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포함되는 녀석의 이름을 B라는 집합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주게 되는데 그때 여기에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짠! 1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A가 있어. 그때 A의 부분 집합을 구해봅시다 라고 했어. 그런 문제를 만났어. 그러면 너희들은 A라는 집합 안에 분명히 1과 2를 넣으면 되는데 원소들을 그 안에 나는 부분 집합을 그릴 거야. 자,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이 녀석은 부분 집합이니? 맞죠? 내가 이제 1, 2라는 원소만 어떻게 넣을지만 고민을 하면 돼. 이렇게 넣어도 되지. 그럼 부분 집합으로서 누구 하나 있어? 2를 가진 집합이요. 맞냐? 또 어떻게 넣어도 돼? 2를 넣어도 되지. 2를 가지고 있는 녀석도 부분 집합이죠.
됐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넣어도 돼? 이렇게 넣어도 돼, 안 돼? 되잖아. 그리고 나서 하나 더. 1을 어디다 넣어도 돼? 밖에다 넣어도 되지. 그럼 이건 집합이 어떻게 됐어? 그렇지, 장만월 씨 나온다, 그렇지? 장만월 아니야, 장만월? 어이 문친들. 아니,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호텔 델루나 안 봤어? 호텔 델루나. OST인가? 자꾸 까먹는다. 너 이름이 너무 헷갈려. 저 덕소에 정예진이라는 애가 있거든. 나 자꾸 걔랑 헷갈려. 지혜 너는 안 봤어? 진짜? 현서도 안 봤어? 봤지? 그렇지. 정우도 안 봤어? 아이 문진, 지혜 때문에 문진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아까 안 봤어. 아이유랑 그 누구냐, 구찬성. 여진구랑. 알았어, 미안해. 내가 드립을 못 치겠다. 이 문진들 때문에. 이게 장만월이잖아, 그치? 기억나지? 그렇지. 드립을 못 치겠다, 내가. 문진들. 아니,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자, 아무튼 그래서 요런 녀석도 A에 들어갑니다. 맞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 하나가 있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B라고 하는 집합이 요거랑 쭉 떨어져서 3, 4, 5를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B라는 집합 안에도 부분 집합을 막 만들 거야, 그치? 그때 3, 4, 5를 여기다 넣어도 돼, 안 돼? 그러면은 분명히 A는 여기 있었어. B랑 뚝 떨어져 있었어. 1, 2, 3, 4, 5. 안 겹치잖아? 근데 여기에 부분 집합으로 파이가 들어갑니다. 맞나요? B의 부분 집합으로 파이가 들어갑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질. 공집합이라는 집합은 있잖아. 어느 한 군데 위치하는 게 아니야. 원소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도 항상 위치할 수 있어.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것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알았지? 참고지 문제에서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공집합은 C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것부터 한다. 요 녀석, 이게 뭐야? 이거 지우고. 이 문제에서 이 집합이 뭐야? A잖아. 그래서 나는 분명히 A라는 녀석의 부분 집합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 A가 있다, 없다? 있네. 다 가진 거. 오케이? 그래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게 된다. 알았지? 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뭐냐면 B의 부분 집합인 A를 다루고 있는데 그 B의 부분 집합인 A 중에는 B도 있겠지. 맞아? 그 중에서 B랑 다른 녀석만 불러볼 거야. 즉 여기로 치면 이 녀석들, 그 녀석들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A의 참 진짜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불러. 오케이? 부분 집합과 진 부분 집합은 좀 다르다. 부분 집합은 공집합부터 해서 자기 자신까지 모든 녀석들을 다 부분 집합이라 부르는데 진 부분 집합은 공집합은 맞아. 근데 자기 자신은 제외를 할 거야. 알았죠? 그 구분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약속들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들 알겠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기초적인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풀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후다닥 빨리 풀고 나서 좀 난이도 높은 문제를 너희들한테 풀 시간을 드려볼게요. 알았죠? 자, 가자. 그러면 어디 쪽까지 너희가 다 우리가 배운 거냐면 말이 안 나오냐. 17페이지에 있는 17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우리 이미 다 배운 거야. 끝났어. 기호들에 대한 약속들이기는 하지만 요거 한 페이지 한 판을 칠판 한 판을 가지고 17페이지까지 개념이 끝났어. 그럼 다음 장 넘어가 봐. 18페이지 보면은 부분집합의 개수. 그 다음 장 넘어가 봐. 19페이지로 가면 부분집합의 개수. 여기까지는 내가 만약에 오늘 시간이 되면은 할 거고 안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로 넘길 거야. 알았죠? 금요일날은 수학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를 내가 좀 풀어주고 싶냐면 문제가 너무 많이 없어서 보자. 일단은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난이도가 높네.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들어가 있네. 자,
난이도가 꽤 높아서 어디로 가냐면 16페이지로 갈게요. 자, 난이도 높은 문제로 바로 들어가자. 아까 말했던 건 취소. 16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뿌리 2-2번. 자, 너희들이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얘들아, 자, 지금 이거는 뭐 책에다가 쓸 것까지는 없고 뿌리 1-1번 문제 한번 보면은 지금 저기다 표현을 해놨어. 너희들이 이제 어떤 기호를 좀 구분을 해서 쓸 줄 알아야 되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뿌리 1-1번 문제를 거기 있는 보기들을 쭉 보다 보면 자, 3이라는 녀석은 얘들아 A라는 녀석 안에 A라는 집합 안에 원소로 들어가 있냐? 네. 맞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 그치? 근데 1번에서는 짝대기 그어놨어.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 그래서 이 녀석은 맞아, 틀려? 틀렸지? 포함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거, 얘들아 세모는 A에 포함되니? 라고 물어봤어. 맞아, 틀려? 안 돼요, 다. 안 돼요. 이거 틀렸다, 야. 알았어? 이거는 이 문제 좀 페이크인 것 같은데 얘가 세모냐? 네. 이거잖아. 이게 왜 세모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참인데 한글로 세모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하나 배워올 건 이거. 자, 요 기호랑 요 기호에서 얘가 분명히 내가 뭐라 불렀어? 원소가 집합 안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기호는 집합이 집합 안에 포함됩니다 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원소를 볼 때는 의미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생김새로 봐야 돼. 똑같은 생김새를 갖는 녀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풀라고 했던 문제가 조금 기초기는 한데 내가 하려고 했던 문제보다는 몇 번 풀라고 했냐? 2-2번? 아야, 뿌리 2-2번.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1과 2, 중괄호 1, 중괄호 1과 2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라는 문제. 일단 밑에 답은 있으니까 나는 이거 살짝 응용한 다른 문제를 좀 알려줄게. 자, 가자. 뿌리 2-1 살짝 응용할 거예요. 자, 이 문제로 바꿔놨어. 자, 어차피 지금 문제 다르니까 답은 맞았을 거라 생각하고 또는 내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하고 요걸로 바꿔서 가보자. 이거 실제 학력평가 기출문제거든요. 자, 가자. 첫 번째 보기에서 너희들한테 참 거짓을 물어봤어. 얘 참이야 거짓이야? 참. 자, 왜 그러냐면 현서야, 저기서의 저 중괄호 왼쪽에 있는 저 녀석은 이름이 뭐야? 공집합. 여기에서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참이야. 그래서 1번은 그냥 A를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무조건 참. 알았지? 근데 만약에 2번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참. 자, 왜 참인지 내가 조금 이따가 하나씩 요령 좀 알려줄게. 현서도 아마 풀 줄은 알 텐데 이게 좀 빨리빨리 푸는 거 좀 배워봐야 될 거야. 다시 한번. 자, 가자. 그러면 세 번째 1짠 A 참이야 거짓이야? 그렇지, 참. 4번으로 갑니다. 지민아, 만회할 기회를 줄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요. 아이씨, 참. 어떻게 이러지? 야, 50% 확률을 어떻게 이렇게 벗어나냐? 자, 5번 가자. 그러면 뭐 해볼까? 1과 2. 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참이야 거짓이야? 아이씨, 참. 새끼야. 예, 새끼래. 아직 안 돼, 안 돼. 이 자식아. 6번 마지막 기회다. 보기 5번까지는 아니었어요. 뭐해 보기. 누가 오지선다래. 육지선다지. 가자. 참이야 거짓이야? 참. 그렇지, 참. 다 참이야, 다 참. 그럼 여기서 너네가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참과 거짓을 따지냐면 있잖아. 자, 이거는 실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요령이다. 짜라란. 얘를 제일 먼저 봐야 돼. 너희들이 왼쪽부터 읽어가다 보니까 1번 보기를 보자마자 공집합이라고 읽는 거
틀린 거는 아닌데 2번 보기를 보자마자 공집합으로 읽으면 틀려요.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고등수학으로 넘어가면, 진짜 고등부로 넘어가면, 아니, 고1로 넘어가면, 그때는 막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 집합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를 떠나서 지금 우리는 그냥 문자와 집합으로 좀 구분을 해보자. 상수 같은 것과 집합으로 구분을 해보자. 얘는 있잖아. 아까 말했듯이, always 성립하는 놈이에요. 무조건 집합의 그냥 기본적인 성질이야. 근데 2번은 있잖아. 어떤 기호부터 보러 갔어? 얘를 보는 거야, 얘를 보는 거야, 얘를 보는 거야.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뭐부터 보라? 2번, 2번. 이 기호를 보아야 돼. 여기는 어차피 집합이 들어가니까 똑같아. 아무 의미 없어. 근데 이걸 원소냐 집합이냐라고 보게 되는 그 기준은 있잖아. 얘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1번 보기를 볼 때 이 기호를 보고 왼쪽 녀석은 집합이야. 그러니까 파이라고 생긴 집합은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배웠잖아. 공집합은 A에 포함되니?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두 번째. 2번 문제는 이 보기를 2번 보기는 이 기호를 보고 나서 왼쪽 녀석을 뭘로 읽어야 돼? 원소를 읽어야 돼. 이거랑 똑같이 생긴 모양의 원소가 있냐? 네. 얘에 의해서 참이고 얘는 공집합이라서 참이야. 이유가 다르다. 알았지? 그럼 3번 보기도 다시 한번 봐봐. 너희들이 얘를 먼저 보면,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쓰는 거를 먼저 보면 왼쪽 녀석은 원소야 집합이야? 원소다, 그치? 1이라는 원소 가지고 있나요? 네, 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됐지? 두 번째.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떤 기호를 먼저 보라. 여기 있는 기호를 먼저 보라. 그러면 왼쪽 녀석은 집합이야, 원소야? 집합. 자, 집합인데 뭐가 표현돼 있어? 중괄호가 있다, 그치? 이 중괄호는 그냥 집합을 설명하는 것밖에 없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니? 네, 있어요.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됐어? 자, 다시 5번도 역시 마찬가지야. 5번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호를 먼저 보세요. 요걸 먼저 보시오. 왼쪽 녀석은 원소야, 집합이야? 원소요. 원소. 그래서 누구를 보자.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냐? 있어요. 네,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6번은 기호를 먼저 보자. 왼쪽 녀석은 집합이야, 원소야? 집합으로 봐야 하니까 왼쪽에 있는 녀석 중 바깥에 있는 중괄호는 그냥 집합을 표현하기 위한 약속이었고 기호였고,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돼? 누구에 의해서 참? 역시 마지막 녀석에 의해서 참.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보기 7번. 자, 이젠 진짜 기회를 준다. 지민아. 자, 참여의 거짓이에요. 잠깐만요. 네. 그렇지. 신중해야지. 참이에요. 그렇지. 참이지. 누구에 의해서? 1하고 2. 그렇지. 잘하네, 이제. 이거야. 알았지? 중간에 있는 기호를 보면 분명히 집합이야. 확실히 잘하는구만. 작년보다 낫네. 자, 왼쪽 녀석은 집합으로 봐야 하고, 그러면 집합으로 표현됐으니까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누구랑 누구는 여기 있는 색깔 뭐 남았냐? 빨간 거. 1이라는 녀석과 2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지고 있니? 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학교 시험에 무조건 출제됩니다. 오케이? 작년 판국고 평내고 다 출제됐어요. 올해구나. 작년 판국고 평내고도 다 출제됐어요. 동아고도 마찬가지 다 출제됐어. 모든 학교가 무조건 시험에 내. 더 어렵게 만드냐 덜 어렵게 만드냐의 차이만 있을 뿐. 알았지? 그럼 지금 벌써 학교 시험 문제 몇 개 맞춘 거야. 하나 맞춘 거야. 지금 5점 쌓았어. 알았지? 알았지? 가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문제 너희들이 제대로 풀 수 있겠지? 오케이?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가 한눈에 이제는 좀 들어오나? 한 번 더 설명해 줄까? 아니면 넘어갈까? 뭘 끄덕끄덕이 아니야. 내가 물어보잖아. 선택을 줬는데 왜 끄덕끄덕이야? 넘어갈까? 설명을 한 번 더 할까? 넘어가도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개념 설명 위주로 한다. 옆에 애들은 이제 선행이 처음인 애들이 너무 많아서, 물론 여기도 하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상은 했잖아. 하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수학 좋아하는 아이들만 모였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설명 위주로 가고 문제는 너희들이 먼저 풀고
또는 내가 어려운 문제들만 이런 것들만 좀 소개를 해주는 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숙제를 풀어보면서 좀 고민을 해보자. 근데 단원 자체가 좀 어려운 게 나와 나중에. 그때는 내가 문제 좀 많이 풀어줄게요. 알았죠? 오늘은 특히나 집합에 대한 약속, 표현 방식에 대한 약속들이라 사실은 그게 뭐 너무 많아. 용어 정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은 좀 할만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18페이지 시간이 남는다. 18페이지 가자. 자, 18페이지 문제 보면은 뭐가 나와요? 부분집합의 개수. 자, 부분집합의 개수 옆에다가 뭐라고 써두냐면 경우의 수라고 써놔. 아니, 경우의 수가 아니라 집합, 아니 뭐래, 부분집합의 개수. 너희들은 그 경우의 수 맞아? 부분집합의 개수. 근데 내가 왜 경우의 수라고 쓰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중학생이었잖아. 그치?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왜 놀래? 숨 몇 번 쉬고 나면 너희들 수능 친다? 이거 쓰다가 눌렀어요. 아이씨, 깜짝이야. 핀줄 알아. 아이씨. 응. 깜짝 놀랐네. 핀 줄 알고. 코피 우르르 그런 줄 알고. 우와, 나 감동할 뻔했네. 자, 가자. 경우의 수. 왜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고등수학을 배워보잖아. 자, 교육 과정 내에서는 저 부분집합을 공식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라는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가 딱 등장을 했어. 서술형으로 나왔다고 치자. 그때 공식처럼 써야만 맞게 해주는 학교가 있고 경우의 수처럼 풀어도 맞게 해주는 학교가 있어. 만점을 주는 학교가. 근데 공식처럼 접근을 했으면 하는 학교들은 경우의 수로 풀었을 때 빵점 처리를 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경우의 수로 설명을 할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은 너희가 시험 대비 아니잖아. 공식처럼 접근할 필요가 없잖아. 만들어 갑시다. 만들어 가면서 너희들이 그 공식이 왜 등장하는지를 좀 볼 거고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줘야 돼. 알았지? 그래서 킬러 문항 하나 오늘 소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야 여기 봐.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공식처럼 접근을 해야만 만점을 주는 학교는 판곡고야. 그 외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경우의 수로 풀어도 만점을 줘요. 오케이? 판곡고가 좀 공식처럼 접근을 했으면 하는 경향이 있어. 딱 고등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중등 과정 가지고 만들어 오는 풀이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판곡고가 유독 서술형이 좀 까다로워. 어떤 면에서 보면 동화고보다도 가끔씩은 판곡고가 까다로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동화고고 채점 기준이 까다로운 학교가 판곡고고 평내고는 서술형에서 생각보다 되게 좀 여유를 많이 줘. 그러니까 현선은 설명에서 들었구나. 평내고는 교육과정에 없는 풀이를 써도 만점을 줘. 학원에서 배운 대학과정이나 고등교육과정을 벗어난 풀이를 써도 만점을 줘. 오케이? 그런 게 좀 완화해 놓은 게 있어. 동화고도 살짝 그런 편이야. 오케이? 아무튼 가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내가 예시 문제를 가지고 바로 들어가고 심화 문제까지 쭉 넘어갈 거예요. 갑시다. A란 녀석이 집합이 있어. 1과 2와 3과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A와 B와 C와 D와 E를 원수로 가졌어요. 자, 첫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물어봤다. 오케이? 현서한테 물어보자니 현서는 공식을 알고 있으니 이건 뭐. 지혜야, 부분집합은 몇 개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몇 개가 있을까?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이게 만약에 1과 2만 가졌다면 공집합, 1 가진 집합, 2 가진 집합, 1과 2를 가진 집합. 뭐 세면 되잖아. 물론 좋은 풀이는 아니겠지만 셀 수는 있어. 근데 얘는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지. 유번수가 10개까지 넘어갔다 쳐봐.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공식처럼 알려주거나 경우의 수로 들어갈 건데,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주세요. A라는 집합이 있어. 짜라란. 나는 지금 분명히 그 안에 뭘 넣었어? 부분집합 넣었다, 그치? 분명히 A의 부분집합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아까 한 것처럼 A, B, C, D, E 이렇게 만들면 A라는 집합 하나 만들잖아. 즉 내가 원소 저 A, B, C, D, E 5개를 어떻게 나눠 넣을지만 고민을 하면 돼. 맞니? 경우의 수를 한번 접근을 해보자. A라는 원소 부분집합으로 넣을까 말까? 던질까 말까? 말고 넣을까 말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 그쵸? B라는 원소 부분집합으로 넣을까 말까라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이번 수능 친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능 던질까 말까? 자, C라는 원소 어떻게 됐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모든 원소들이 다 어때?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그래서 2의 5승이 답이고 공식으로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이 5가 뭐냐? 원소의 개수지. 그래서 2의 원소의 개수 승 이런 식으로 만들 거야. A의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돼? 2의 n승. 나중에 외우라고 해도 외울 수는 있겠지. 오케이? 지금도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돼. 옆에 써주기는 할 거야. 알았지? 근데 이제 나는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싶어. 2번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무슨 집합? 진짜 부분집합. 얘들아,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아까 진부분집합이 뭐라 그랬어?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뭐가 아닌 거? 자기 자신이 아닌 거. 분명히 부분집합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치?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나 제외하자 그랬어? 자기 자신 하나 제외하자 그랬잖아. 그러면 이 집합의 부분집합 지금 현재 몇 개 있어요? 32개가 있어요. 그치? 2, 5승. 뭘 5야? 얘 9승 얼마야? 512야. 3의 6승 얼마야? 729잖아. 모르냐? 외워야 돼 나중에. 네. 자, 진부분집합의 개수 그래서 몇 개야 지금은?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야? 32개인데 그럼 진부분집합은 몇 개가 되겠어? 하나만 빼면 돼. 이 2의 5승 중에는 어떤 거 하나가 있어. 자기 자신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제외하면 됩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공식을 2의 n승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배워요. 됐음? 오케이? 너무 쉽죠? 쌤, 네? 저 부분집합에 그 공집합도 들어가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건 개수 따로 안 쳐요. 그거 개수 친 거야. 그러니까 A 안에 나 분명히 부분집합 넣었지.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그랬잖아. A 넣을까 말까 안 넣어. B 넣을까 말까 안 넣어. 안 넣어 있잖아. 그럼 자동으로 파이 만들어지잖아. 됐지? 그 중에서 넣을래라는 거 하나 제외하고 있는 거고 얘는. 됐지? 그럼 혹시나 그래 질문 잘했다. 3번 원래 옛날에는 설명했었는데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빼기 1. 다시 잘 들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32개. 근데 공집합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빼기 1. 그러면 4번. 공집합이 아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2개 다 빼. 공집합도 빼고 진부분집합도 자기 자신도 빼. 이렇게 돼서 2개를 빼면 돼. 생각할 수 있겠지? 됐죠? 자, 가자. 3번. 여기서부터가 사실 진짜예요. 이 1, 2번은 너희들 교재로 치면은 18페이지고 나는 이제 지금 밑에 것처럼 이 교재가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경우의 수처럼 생각한 거야. 그래서 19페이지 봐봐. 18페이지 보면은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보여주는 거라면 19페이지 여기 잠깐만 봐봐. 요거. 여기 봐. 요거. 19페이지는 요거. 이 회색깔 네모박스가 내가 설명하는 방식이야. 한 줄로 끝나는 거. 이해됐죠? 네. 됐지? 그러면 18페이지, 19페이지 끝난 거야.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장 넘어갑니다. 20번으로 가세요. 20쪽으로 가세요. 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뭐 특정 원소 같거나 같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역시 예시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요걸 봐. A와 B라는 원소 있지? A의 원소 중에 를 포함한다라고 해보자. 그런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보자. 어떻게 될까요? 짜잔.
그래서 경우의 수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A, B는 분명히 여기 있는 거는 왜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 그랬어? A라는 원소 포함을 할까 말까, 부분집합으로 포함을 할까 말까. B라는 원소도 부분집합으로 포함을 할까 말까. 그치? 근데 3번 문제는 부분집합으로 만들 건데 스몰 a는 어디로 들어가야만 해? 넣을까 말까가 아니라 무조건 넣겠다라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B라는 원소도 어때? 무조건 포함을 한다라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그럼 C는 상관없지? 두 가지 D도, 두 가지 E도, 두 가지 짠. 얼마예요? 2의 3승, 8가지. 그렇지. 됐죠? 그럼 하나 더 해보자. 4번. 특정 원소인 A와 B가 있어. 그거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 얘도 A. 몇 가지 경우에서? 한 가지. 얘랑은 좀 다른 의미는 다르긴 하다, 그치? 근데 A라는 녀석은 한 가지 경우의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은 경우의 수는 똑같다, 그치? B도 포함하지 않을게요 라는 방법 하나밖에 없고 C, D는 근데 어때? 둘. 됐냐? 그럼 답은 결국 똑같아. 그럼 이걸 이제 섞어가지고 아유 복잡하다. 섞어가지고 5번 문제를 만들어보자. 지워도 되지? 네. 5번. A와 B는 포함을 하고 C라는 녀석은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렇지, 똑똑하구만. 확실하구만. 자, 뭐요? A라는 녀석은 경우의 수 하나, B라는 녀석도 하나, C라는 녀석도 포함을 하지 않는다라는 하나.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 그 경우의 수는 똑같이 111. 그 다음에 DE는 둘. 그래서 2의 2승계. 그래서 이게 포함을 한다, 포함을 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함을 하거나 포함을 하지 않는 녀석들의 원소가 몇 개야? 2개지. 여기도 몇 개야? 2개지. 특정 원소 중 포함을 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 원소 몇 개야? 3개에 대해서는 정해버렸다. 그치? 그래서 거기 공식에서는 특정 원소 K개를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우리는 공식으로 뭐라고 하냐면 2의 n-k승. 지금 이 3이 왜 나온 거냐면 분명히 5개의 원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의 원소는 정해졌기 때문에 3승이 되는 거야. 그렇게 외우게 하는 게 고등교육 과정이라고. 근데 이거 설명할 수 있잖아. 그치? 자, 내가 딱 한 문제 설명 더 하고 마칠게요. 알았죠? 자, 이거는 원래 내가 자물쇠 때나 아니면은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 그때 설명을 하는 건데 우리는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니까. 그치, 윤호야? 대답 안 하네? 10분 추가. 자, 가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시험 대비처럼 바로 들어간다. 너희들 처음에 안내 받았듯이 엘바는 나는 뭐 동범쌤은 또 다를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희들이 지금 당장 시험 대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바로 넘어갈 거야. 자, 가자. A라는 집합이 뭐뭐뭐 가지고 있어? A, B, C? 자, 고민하는 시간 딱 30초. 를 만족시키는 집합 B, C의 순서상. B, C의 개수는 네, 순서상이 뭐냐니? 순서상이죠. 그러니까 뭐 B가 뭐 어떤 거일 때 C가 몇 가지 경우가 있니? B가 또 다른 뭔가일 때 C는 몇 가지 있니?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봐 라는 얘기거든. 여기까지 풀어보세요. 이 문제가 역시 학력평가 기출문제고요. 모의고사 예전에 좀 출제되긴 했었는데 그때 이게 고등교육 과정으로만 가면은 풀이 과정이 A4 반 페이지 가까이 나와. 근데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방식으로만 배우면은 너희들이 이 문제 딱 30초 만에 풀려. 그래서 30초 기기. 연습 풀 수 있겠어? 고민 중. 글씨가 저 CC, BC. 개똥이네. 응? 좌표 비슷한 거, 좌표 비슷한 거. 괄호비시. 아, 이거? 네. 아니, 포함된다. 포함된다. 그 크단. 포함. 부분집합.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 B, B의 부분집합 C. 생각보다는 많이 나갔네, 오늘. 됐나요? 자, 같이 한번 고민해볼까? 왜 날 쳐다봐? 날 보면 답이 나와? 너, 야, 이기상 강사 아니야, 너? 네. 이기상 알아? 이기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지리는 이기상 하면서. 그 사람 몰라? 이기상 강사를 좀 닮은 거 아니야? 자, 아무튼 가자. 설명해볼게요. 알겠어? 자, 답은 243. 네? 답은 243가지. 이걸 일일이 세려고 한 사람은 없겠지. 이게 원래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공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A의 부분집합 B를 찾아보는 거야. 근데 B의 원소가 몇 개인지에 따라 그에 따른 C의 부분집합 개수도 또 달라지지. 그래서 첫 번째 NB가 얼마예요? 5일 때 B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 있습니다. C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있겠죠? 2에 5승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NB가 4일 때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를 가지고 가봐. 그러면은 A의 원소 중에서 4개를 가져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가 나오냐면 5가지 나올 거야. 어떤 거 하나 빼고 다 가져갈까? 빼는 거 세는 방법이 5가지잖아.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마다 어째? C라는 녀석을 셀 수 있는 방법은 일단 B의 원소가 몇 개니까 4개니까 C의 부분집합은 C의 개수는 2의 4승계가 되겠지. 그걸 둘이 곱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싹 다 더하세요가 고등교육 과정에서의 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운다. 이게 학력평가 모범 답안으로 나왔던 거야. 바보지 뭐. 경우의 수를 아는 너희들은 A 안에 난 뭐 넣으면 돼? A, B, C, D, E. 근데 그 안에 뭐 넣고 싶어? B. 그 안에 뭐 넣고 싶어? A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몇 가지? 5. 오잉? 아, 세 가지요. 세 가지. A 안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B 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 세 가지. C, 세 가지. D, 세 가지. E. 세 가지. 5승계가 답이에요. 오. 알았죠? 이렇게 푸는 거야. 오. 이게 모의고사식 풀이. 교육과정 살짝 벗어나거나 경우의 수를 응용한 풀이. 됐죠? 357곱이 440. 3의 4승에 81이잖아. 거기다가 3 하나만 곱하면 되잖아. 243. 그럼 판곡도 적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판국군 그래서 이런 문제 안 내지. 또는 낸다고 해도 서술형으로 해서 아까 그 1, 2, 3, 4, 5 나눠서 푸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라는 게 그 학교의 문제겠지. 여기까지 됐니?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월요일에 봅시다. 얼른 차 타러 가세요.